이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계속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결국은 이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률이라는 걸 구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앞 시간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이항정리 전개식의 일반항과 같은 형태로 이제 확률을 계속 구해 왔잖아요. 그지? 이제 그러한 확률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이 정보, 자료들을 해석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공식을 좀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공식이 도출되는지도 볼 거고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뭐 당연하게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잘 정리해 놔야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큰 제목 보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결국은 확률을 다루는 거거든. 확률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확률 변수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변수라는 건 뭔가 변하는 숫자, 미지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봅시다. 어떤 시행에서 동전을 던지든지 주사위를 던지든지 이런 시행이 있는데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자, 표본 공간이 뭡니까?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표본 공간이 뭐야?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은 1부터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결과를 다 모아놓은 건데 그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킬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지금은 좀 흘러가 봅시다. 실수의 동그라미.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이게 뭔 말인가? 메모만 잠깐 할게요. 확률 변수는 그 밑에 적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지수, 변수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x라고 표현을 해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는 x 아니라 y, z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x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쌤이 요거 이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표현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관심 있는 사건의 숫자라고 조금 더 상세히 적어 놓을게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냐, 요 얘기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실수라는 어떤 숫자를 대응시켜 놓는데요. 이 미지수 x에다가. 그거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볼게요. 자, 돌아가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 그렇다면 방금 어떤 변수라고 처리해 놓은 그 x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x, 이거는 구체적인 값을 얘기하니까 어떤 값 x는 이거는 고정값이라고 할게요. 고정값. 그거를 가질 확률을 우리가 probability라고 해서 p를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써요.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것의 확률을 구할 거냐면 방금 정의했던 확률 변수라는 대문자 x가 특정한 숫자, x가 지금은 미지수 x로 되어 있지만 특정한 숫자 1이라든지 2라든지 그것이 될 확률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설명으로 내려가 봅시다. 설명. 봐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이래요. 그러면 표본 공간을 나열을 해봐야겠죠, 그죠? 표본 공간이 뭐가 있어? 아래쪽에 있지만 앞, 뒤, 앞, 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동전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표본 공간 S라고 표현했던 전체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메모를 할게. 이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에 우리 밑줄 칩시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데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래요. 숫자로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확률 변수 x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실수를 대응시킨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게 몇 번이니 그 숫자를 x라고 할 거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는데 첫 번째 요거 앞 하면 앞면이 몇 번 나온 거지? 앞 2번 나온 거지. 숫자 쓸게요. 여기는 2번 나온 거야. 앞 뒤는 1번 나온 거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앞면이 나오는 개수거든. 그래서 앞 나오면 2번, 앞 뒤 나오면 1번, 뒤 앞 나오면 얘도 1번이지. 뒤 나오면 0번이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적어보면 x가 가질 수 있는, 즉 대응할 수 있는 실수값은 작은 값부터 나열을 해본다 그러면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온다로 정의할 수 있어요. 3번 나올 수 있니? 당연히 안 되지. 동전 2번밖에 안 던지는데. 맞죠? 그래서 표본 공간 전체 집합에서 개수를 세봤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최대 2번, 안 나오면 0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처럼 대응하는 x의 값은 2, 1, 1, 0이지만 x가 가지는 거는 뭐 1은 겹치고 있으니까 그 중복되는 거 다 제외한다 그러면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위로 돌아갈게요. 잠깐 보고 올게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아래쪽 예시에서는 0, 1, 2인데 대문자 x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값 x, 우리가 고정값이라고 했던 어떤 값 x는 아래쪽에서 가지고 수 있는 0이거나 1이거나 2, 세 개 숫자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요. 고정값.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 x가 0, 1, 2의 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요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 부분은 확률을 구할 건데 x라는 확률 변수가 구체적인 고정된 값 0, 즉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인 거지. 이해되니?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앞면이 1번 나올 확률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야. 그런데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이 4가지밖에 없었잖아. 4가지 중에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위에다가. 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가지 중에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얘는 4분의 1을 확률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고, 0번 나오는 건 먼저 할게요. 앞면이 0번 나오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뒤 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럼 이거는 전체 4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나오는 거는 앞 뒤로 나오거나 뒤 앞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면이 1번 나올 확률은 4분의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x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앞면이 0번 나온다, 그것의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나온다, x는 1일 확률은 4분의 2,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2라는 거는 앞면이 2번 나온다, 거꾸로네. x가 0은 앞면이 안 나온다 였어요. 그죠? 다시. 그 다음에 x가 2라는 건 앞면이 2번 나온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 정의를 합니다. 예요. 그치?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을 만나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했던 요거야.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확률을 구할 거냐, 요거였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시 문제 풀 때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복잡한 용어가 나오는데 크게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흐름만 잘 타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산 확률 변수, 조금 전에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나타냈는데 그 이산 확률 변수는 도대체 뭐냐? 이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나중에 이게 연속 확률 변수랑 좀 비교를 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읍시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한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흩어져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와닿게 우리 예시로 선생님이 적어드릴게요. 흩어져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거나 뭐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던질 때 앞 아니면 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앞이 나오는 개수, 뒤가 나오는 개수 조금 셀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뭐 2의 배수가 나올 개수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 개수를 세는 게 마치 흩어져 있다라는 개념인데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수직선 위의 정수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수직선 위의 정수. 그 말은 뭐냐면 0 다음 큰 정수는 1이지 0과 1 사이에 다른 정수는 없단 말이야.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반면에 요거는 참고 삼아 적어두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뒤에 배울 거야.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산이라는 말과 연속이라는 말이 조금 대비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만 얘기할게. 수직선 위에서 실수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수직선은 실수로 구성된 수직선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0과 1 사이에 정수는 없지만 0과 1 사이에 유리수든 무리수든 무수하게 많지. 빽빽하게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산이라는 말과 연속이라는 말은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괜찮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아까 정의했던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를 얘기한대요. 사실 나중에 예시를 다루다 보면 뭐 주사위 던질 때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나 이럴 때는 이산 확률 변수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프로 따지는 거, 우리 함수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연속 확률 변수로 따진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더라. 아래쪽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조금 전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위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갈게. 한 개의 동전을 아까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x,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획수라고 했어요. 개수. 그것이 확률 변수이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이므로 이것은 이산이다 라는 얘기야. 0, 1, 2 끝! 이렇게 되거든. 알겠죠? 자, 아래쪽에 확률 분포.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 1번, 2번일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봤잖아, 그지? 0번, 1번, 2번 각각의 확률을 구해놨었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얘네들을 의미상 앞면이 0번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연결을 해놨지. 같다라고 해놨잖아.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같다라고 연결해놨죠.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연결해놨단 말이야. 이런 연결해서 표현한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0, 1, 2, 3개 자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n개의 자료가 있대요. 그랬을 때 x가 이들 값을 가질 확률들이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봐. 함수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이 그래서 n번째 값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n번째 확률이라고 이렇게 스몰 p1, p2, pn이라고 한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아래쪽에 있는 x1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보니까 p1이 되더래. 확률 변수 x가 x2 값이 될 수 있는 확률이 p2가 되더래. 확률 변수 x가 xn 자료 값이 될 수 있는 게 pn 확률이 되더래.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모양을 많이 보진 않고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것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마다 확률을 지정해주고 있잖아, 그치? 확률을 지정해주고 있지? 이런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거도 그려봅시다. 쭉 그려봐.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값들이 x1, x2, 띠띠띠, xn번째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확률 변수 x가 위에 각각의 고정된 값 x, 여기는 i라고 표현해 볼게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i는 1번부터 n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각각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게 small p1, small p2, small pn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확률들을 연결해 놓은 이 자체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온다, 1번 나온다, 0번 나온다를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앞면이 안 나오거나 앞면이 1번 나오거나 앞면이 2번 나오거나 였죠? 괜찮지? 그래서 그 확률 변수 x가 위에 있는 0, 1, 1을 대표할 수 있는 small x라고 쓴다 그러면 0이 될 수 있는 확률, 즉 앞면이 안 나올 확률 4분의 1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4분의 2 이렇게 연결될 거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건 4분의 1 이렇게 확률이 연결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거창하긴 하지, 그지? 그냥 표 보면 그냥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1이지. 확률의 합,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다. 우리가 확률을 구하다 보면 모든 확률을 쭉 구하면 1이었는데, 특히나 지난번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과 그 나머지 확률 더하면 1이었잖아요, 그지?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P1, P2, Pn 이 확률들을 모조리 더하면 항상 1이더라. 이건 뒷장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확률을 모두 합하면 1이다. 이거는 체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보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확률의 합은 1이더라. 체크. 해서 뒤에 예제 문제들을 막 만나게 될 텐데 확률의 합은 1이다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지금은 예시면 잠깐만 다시 보고 올게. 지금은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0번일 때가 4분의 1의 확률, 1번일 때가 4분의 2의 확률, 2번일 때가 4분의 1의 확률, 이렇게 그냥 대응만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해지면 그 확률을 대응시키는 함수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식으로 주어질 때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3번의 제목처럼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존재하더래.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x를 지정해주면 y가 하나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x를 하나 딱 지정해주면 그에 따른 확률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확률 질량 함수에서 왜 이거를 질량이라고 부를까?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쓰진 않거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써요. 그래서 질량은 우리가 mas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왜 mass라는 말을 쓸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밀도는 density라고 부르거든요. 어감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겠니? 질량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이 하나 있어. 이것의 질량, 그지? 뭔가 하나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면 density는 뭐야? 쌓여있는 느낌이지. 아까 수직선을 생각해보면 실수축들이 유리수, 무리수로 빼곡히 쌓여있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에서 질량을 쓰는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산의 느낌을 주는 거야. 오케이? 요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자, 그래서 함수가 조금 전처럼 이렇게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지금은 구체적인 식은 없어요. 그런데 몇 장만 넘겨볼게. 제가 넘길게요. 요것만 봐봐. 아래쪽처럼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대문자 x,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렀던 녀석이 고정된 어떤 x 값을 갖는 확률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대.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x 하나 정해지면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네. 1, 2, 3, 4, 5니까 x가 1이면 여기가 1이 들어가면서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은 k분의 1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야. 2 넣으면 k분의 2, 3 넣으면 k분의 3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지? 용어가 그렇다는 거지 사실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더라. 오케이? 자, 들어올게요. 그래서 어떤 x값을 고정값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확률을 연결시켜 놓은 게 확률 질량 함수더라. 아까처럼 구체적인 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더라입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라는 것은요 결국은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존재하더라. 구체적인 식이 존재하더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볼게요. 중요한 게 이제 아래쪽에 나오니까 네모 박스에서요. 체크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 PI라는 게 각각의 이제 확률들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확률 단원 들어오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확률의 범위였단 말이에요.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없지 전체 확률 1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들은 다 0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률을 막 구하다 보면 음수가 나온다? 잘못 구한 거고 1을 넘어간다? 잘못 구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 사항이니까 별 하나 붙여놓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이 첫 번째 확률부터 마지막 n번째 확률까지 확률들을 싸그리 다 합하는 거네,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의 전체 합은 항상 1이더라.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데 간과를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별표 2개. 문제 풀 때 항상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알겠죠?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자체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의미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봐봐. P라는 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확률 변수 X가 XI 이상 XJ 이하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XI라는 거는 i번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j라는 거는 j번째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는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지겠지. 그러면 i번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누구냐면 pi였잖아요, 그치? j번째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pj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xi부터 xj까지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이 얘기잖아요, 그죠? 확률은 그러면 확률을 가져오면 되지. 그래서 pi부터 pj까지의 확률들을 모두 더한 것과 같더라입니다. 아래쪽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예시로 든 거 아까 했던 그 내용이야. 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죠? 그래서 동전 2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게 0번 나온다, 1번 나온다, 2번 나온다로 각각의 확률들을 연결해 놓은 이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아까 표현했듯이 px는 0은 4분의 1, px는 1은 2분의 1, px는 2는 4분의 1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범위로 나타난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3번. 확률 변수 x가 0 이상 1 이하를 만족하는 걸 찾아오세요 라고 하면 이거 만족하는 x는 뭐가 있니? 0도 있고 1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것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뭘 구하는 거야? 0이 될 확률 옆에 있죠, 그죠? 0이 될 확률에다가 1이 될 확률을 더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표로 가보면 3번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얘네 둘이 될 수 있는 확률 둘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
필수예제 1번으로 가봅시다.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5까지 있어. 맞지? 그래서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1부터 5까지가 될 수가 있겠네.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밑에 표 그냥 쓸게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여기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대. 1, 2, 3, 4, 5. 그쵸?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횟수가 1, 2, 3, 4, 5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따다다다다. 괜찮지? 그 다음에 그것의 확률은 얼만데? 라고 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가 그 확률을 구하는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응 관계식. 그 식이 여기 있단 말이야.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k분의 1, 2 집어넣으면 k분의 2, 5 집어넣으면 k분의 5. 이렇게 분포식을 적을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확률들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쓸 수 있어야겠다. 이 문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k니까 1부터 5까지 더해서 k분의 얼마니 이거? 15가 1이 되려면 k는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으로 가봅시다.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너무나도 반갑게 먼저 할 거는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몇 a니 이거? 8a가 1이니까 a는 8분의 1이다 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아이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a는 확률의 합이 1이다를 통해서 8분의 1을 적어냈다라고 하면 구하라고 하는 걸 다시 적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2a 이상일 거, a는 8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4분의 1 이상일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4분의 1 이상인데 x가 가지는 값은 0, 1, 2, 3밖에 없어. 그치? 4분의 1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4분의 1 이상을 만족하는 애들만 들고 오면 되니까 누구야? 얘네들이거든. 얘네들이거든. 맞습니까? 그렇다면 몇 a를 하면 돼? 7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7a니까 8분의 1 곱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3개를 더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우리가 대상이 아닌 요 녀석의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전체 1에서 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니? 어차피 전체 합은 확률이 1이니까 확률의 전체 합은 1이니까 그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면 3개를 더하는 계산보다 1에서 더하지 않는 것을 빼는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둘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해석하는 것부터 잘 따라와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총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3개의 공을 꺼낸대요. 표시. 3개의 공을 꺼낸다. 표시.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봐야 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관심을 가져요. 와, 나오는 흰 공의 개수래.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숫자를 대응시킨다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 몇 개 꺼내고 있니? 3개 꺼내고 있어. 3개를 꺼냈을 때 관심이 뭐야? 흰 공이 몇 개니? x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 있거든? 거기서 3개를 꺼낼 거야. 그럼 생각해 보면 흰 공을 다 꺼낼 수 있잖아. 4개 안 있으니까, 그치? 4개 중에 3개 꺼내면 3개 다 꺼내는 거죠. 그때 흰 공 개수 몇 개? 3개지. 그 3개 가능하겠다. 근데 4개 가능합니까? 3개밖에 안 꺼낼 건데 어떻게 4개가 나오겠어? 안 되겠지? 3개가 최대인 거야. 2개 가능한가요? 3개를 꺼내는 중에 흰 공 2개 꺼내고 검은 공 하나 꺼내면 되잖아. 그치? 2개 가능하네. 1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를 꺼내면 되니까. 안 꺼내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 검은 공이 3개나 있으니까 3개를 꺼낼 때 검은 공만 싹 다 꺼내면 흰 공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흰 공인 4개, 뭐 검은 공이, 잘 들어봐. 검은 공이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3개를 꺼낼 때 무조건 흰 공 하나는 섞여 있어야 되지. 검은 공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선 x 값이 0이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뭐냐, 그 숫자가 뭐냐를 따져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흰 공의 개수 3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 흰 공의 개수를 관심을 가져 하니까 그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0개부터 3개까지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순서는 살짝 무시하고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표 한번 그려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왼쪽에 정리해뒀듯이 3에서 0까지인데 크기 순서대로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밑에는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쓰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된다고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0, 1, 2, 3을 대표하는 스몰 x의 확률 구해보자 입니다. 자, 우리 확률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전체 경우는 뭐였냐면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총 7개 중에 3개 뽑는 거였어. 그게 뭔데? 7,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개가 나오든 1개가 나오든 7, 3이 전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7,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전체 경우고. 자, x가 0이라는 의미는 흰 공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흰 공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면 모조리 3개는 어디서? 검은 공에서 꺼내야 돼. 맞나요? 이거를 흰 공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써볼게요. 흰 공이 4개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 꺼내요. 맞죠? 그리고 검은 공은 3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3개 다 꺼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시형은 굳이 한번 써봤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흰 공이 하나 나올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7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흰 공 전체 4개 중에 몇 개 꺼내고? 하나 꺼내고. 검은 공 3개 중에는 몇 개? 2개 꺼내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지? 이런 흐름이겠네요. 그러면 흰 공이 2개 나올 때는 전체 흰 공 4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검은 공 3개 중에는 하나 꺼내고. 그러니까 흰 공 개수가 늘어나니까 검은 공 개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마지막, 셋 다 흰 공이려면 4개 중에 3개를 꺼내고 검은 공 3개 중에는 안 꺼내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요게 우리가 확률 분포를 적은 거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 다 끝난 건데 1번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와, 되게 거창하다, 그치? 함수를 구하래. 이게 무슨 뜻이야? 0, 1, 2, 3을 넣었을 때 확률이 나오도록 하는 식을 도출해보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 있는 x값 0, 1, 2, 3은 어떤 의미를 가졌었지? 흰 공의 개수의 의미를 가졌었어. 그래서 우리가 분자 구성할 때 쌤이 흰 공 개수를 어디다 맞춰놨니? 파란색에 맞춰놨었지. 그래서 0개다, 1개다, 2개다, 3개다가 어디 있냐면 0개다, 1개다, 2개다, 3개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그 녀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x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볼게. 그러면 함수는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고정적이지. 그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을 건데 흰 공은 4개 중에서 뽑을 거야. 그런데 0개 뽑기, 1개 뽑기, 2개 뽑기, 3개 뽑기를 대표적으로 x개 뽑기로 바꿀 거야. 변수로 처리할게요. 그럼 여기는 x개 이렇게 뽑겠죠. 검은 공은 어떻게 되나요? 검은 공은 3개 중에 몇 개 뽑냐 이건데요. 결국은 흰색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 합쳐서 3개를 만들면 되지. 왜냐면 우리 총 3개인데 예를 들어 흰공 하나 뽑으면 검은 공 2개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흰공을 x개 뽑을 거니까 3개 중에 x개 뺀 것만큼만 뽑으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0이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2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빵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세요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흰공의 개수였으니까 흰공의 개수를 변수 처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X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세요인데 표로만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7C3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그거 계산하면 분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에 정리된 값이 이렇게 된대요. 저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대. 7C3 생각해봐. 7C3은 765 3팩이잖아, 그지? 765 3팩 나누면 725 35 5분모 35 맞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을 합한 게 1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안 되면 확률 계산 잘못한 거야 라고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구성됐습니다. 그럼 문제로 3번에 가서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확률 흰 공이 나오는 개수가 2개 이상,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2개 이상은 뭐겠니? 2개, 3개겠지, 그치? 2개, 3개. 그럼 표로 가서 2개 이상은 2개, 3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끝. 해서 지금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표 구성하고 확률 분포 구성하고, 사실은 이 함수를 도출하지 않아도 돼요. 패턴만 알아두면 되니까 표를 구성하고 이걸 가지고 확률 구하고, 뒤에 가면 이거 가지고 이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것들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합시다.